원자력 산업 활성화 정책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소형 원전이든 대형 원전이든 원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전과 관련된 어떤 그 산업 활성화 여전히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태양광 쪽이 가장 요번에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던 감세안이 결국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의결이 됐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또 우리 부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원을 진짜 통과하게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상원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도 뭐 무난하게 넘어갈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 감세 법안에 일부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팁, 그다음에 국경 강화에 대한 어떤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이 추가된 부분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감세 및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해서 그 TCJA라는 법안이 있었는데, 이 법안이 이제 그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해서 감세 법안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몰 시한이 올해 말에 이게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연장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측면에서는 이게 연장이 되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하원 통과, 상원 통과를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따라서 일단 약간의 어떤 진통 과정이 상원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임팩트가 어떤 경로에 따라 이루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제 그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게 금리 급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감세 법안에 따라서 미국 재정 적자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급등시켰고, 실제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4.5%, 그저께는 4.6%까지 올라갔었고요. 30년물 금리는 지금 그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가 2023년도 10월 달에 기록했던 5.11%였는데, 요번 감세 통과 이후에 이게 5.09%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S&P 500 지수의 지금 그 12개월 포워드 PER 수치가 21배까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4.5%, 5%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감세 법안 통과에 따른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이 얼마만큼 오래 지속이 될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상원에도 이제 통과가 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금리를 자극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하원 통과에 따른 통과 의례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상원 통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금융시장, 특히 국채 금리에 미치는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채 금리의 어떤 민감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원에서도 이제 IRA 법안 통과는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국채금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국의 IRA 법안 통과 움직임에 따라 국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태양광주 진짜 너무 급락하면서 그렇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도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자, 이 같은 현상이 좀 지속될지, 그리고 원전주는 또 강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서명할 것이다,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면서 원전주의 에너지는 살아날 기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런 주가의 희비 교차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원자력 산업 활성화 정책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AA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그 전력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이게 화두기 때문에 소형 원전이든 대형 원전이든 원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해서 가장 이제 반대 기치를 내걸었던 정부가 독일 정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독일도 지금 원전 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전과 관련된 어떤 그 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도 물론 등락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나는 쪽으로의 어떤 테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IRA 감세 법안, 이 법안이 이제 그 수정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죠. 상원 통과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이 법안은 그 청정전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그 세액공제 부분을 생산 세액공제가 있고, 이거를 이제 PTC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투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걸 ITC라고 이게 부르는데, 이 두 개가 그 2028년도에 이런 어떤 설비를 가동을 해야만, 생산이 아니니까 착공이 아니라 가동을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이게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황은 상당 부분 여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전 관련 경우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법안 자체는 2028년 말까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원전은 착공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태양광 쪽이 가장 요번에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투자 세액공제, 그러니까 ITC 부분은 태양광 쪽에도 어느 정도 혜택을 열어둘 걸로 예상됐었는데, 태양광 쪽도 이거를 이제 일몰을 바로 이제 적용을 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그 배터리 이쪽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법이라는 어떤 효과의 특성상 대체 입법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다음 주 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뭐 트리거로 작용할 만한 주요 이슈는 없는지, 이벤트 좀 어떤 이벤트 좀 주목하면 좋을지 물어볼게요. 일단 뭐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코스피가 올랐는데 6주 연속은 이제 가로막혔고요. 가로막혔고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국채 금리가 많이 미국에서 튀어 올랐고, 이게 외국인 순매수를 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그 법안의 상원 통과는 이미 하원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임팩트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미국 그 물가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4월달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러니까 PCE 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하반기 가면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4월달, 5월달 지표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채 금리의 좀 안정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요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죠. 5월 29일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네 번째 금총인데 2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었고요. 요번에 이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 요번에는 금통위 결과와 함께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을 이제 발표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의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하향 조정하고 이게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힌트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